요즘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는 가고 싶지만 멀리 떠나기는 부담스러우시죠? 오늘은 산뜻한 가을날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트레킹 코스 한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데려다줄 버스가 들어오고 있네요. 탑승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탑승한 이 2층 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최초의 국산 2층 전기버스인 현대 일렉시티 더블 데커입니다. 지금까지 운행되어 온 내연기관 2층 버스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자국의 힘으로 이렇게 멋있는 전기버스를 탈 수 있다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탑승한 5500-2번 2층 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정한 빨간색, 회색, 그리고 검은색의 도색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2층 버스는 전국에 단 4대밖에 없어서 탈 때마다 아주 신기한 인상을 주곤 합니다. 그럼 한번 이 버스 내부를 둘러볼까요?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2층 버스답게 맨 앞자리는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네요. 층고가 높아서 탁 트인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 아주 좋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총 59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5500-2번 2층 전기버스는 2023년 7월에 갓 출고된 신상 버스인데요. 그래서인지 좌석 시트들도 모두 깔끔한 느낌이 한층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나무 장판처럼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무엇보다 이 2층 전기버스는 다른 내연기관 버스와는 다르게 승차감이 매우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탑승해보면 소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KTX를 탄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어느 정도 버스의 내부 분위기를 살펴봤으니 이제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오늘의 목적지까지 가볼까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하차를 하기 전에 잠깐 1층의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1층에는 총 11석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답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접이식 좌석도 마련되어 있네요. 1층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하차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전기버스 덕분에 소음과 흔들림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올 수 있었네요. 그럼 하차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린 이곳은 광교 차고지입니다. 참고로 제가 탑승한 5500-2번 버스는 서울역, 광화문, 명동 등과 같은 강북의 주요 거점에서도 탑승할 수 있으니 버스 노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이곳에서 도보로 5분만 걸어가면 오늘의 트레킹 코스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차고지에서는 평소에는 보기 힘든 신기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곳을 구경하고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광역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종합버스 회사인 KD운송그룹의 차고지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는 서울의 핵심 거점과 평택, 용인, 경기 광주 등 경기 남부의 주요 도시를 잇는 광역버스들이 정비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방금 타고 왔던 5500-2번 내연기관 2층 버스도 있네요. 다른 디자인의 2층 전기버스도 있습니다. 자주 타는 버스들이지만 이렇게 한 곳에 버스들이 잔뜩 모여있는 풍경을 보니 너무 신기합니다. 참고로 이 KD운송그룹 차고지 옆에는 수원시 관내 버스 차고지인 수원동부 공영 차고지도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서 있는 차고지와는 또 다른 신기한 풍경을 선사해줍니다. 그럼 한번 이동해 볼까요? 방금 둘러봤던 차고지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차량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는 동일한 디자인의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도 전기버스들이 많이 들어서 있네요.
친환경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차고지 구경을 마치고 오늘의 트레킹 코스로 향해 볼까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수원 동부 공영 차고지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왼쪽 샛길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도블럭을 따라 5분 정도만 쭉 직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벌써 오늘의 트레킹 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걸어볼 트레킹 코스는 바로 여러 수원 둘레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로 유명한 광교 호수공원 둘레길입니다. 이 광교 호수공원은 다른 호수공원과는 다르게 원천호수와 신대호수 이렇게 두 가지 호수를 동시에 끼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일산 호수공원의 1.7배인 50만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서 있는 신대호수 근처 둘레길 먼저 걸어볼까요? 잔잔한 호수 위로 비춰진 고층 건물과 수풀의 조화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물 위에 떠있는 귀여운 수련잎과 예쁜 수련도 너무 보기 좋죠? 그럼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나무 데크길을 빠져나와 옆으로 가면 하늘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걸었던 신대호수 둘레길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입니다. 둘레길답게 스탬프 투어 부스도 마련되어 있네요. 신기를 온천역 가면은 이제 저기 보이는 길을 따라 신대호수 반대편 방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호수 풍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수지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새로운 풍경도 나와서 좋습니다. 저수지 안쪽에는 노란 신발을 신고 있는 특이한 새 한 마리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음은 정겨운 다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잘 정돈된 나무 데크길을 걸으니 마음속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정겨운 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수에 떠있는 흰색 구형물체가 참 인상적이죠? 계속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둥근 데크길을 따라 조성된 인공식물섬인데요. 노란 수생식물인 어리언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제 공원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서니 호숫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조형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곳은 광교 호수공원의 야외 스포츠 클라이밍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저 높은 곳을 줄 하나에만 의지한 채 거침없이 올라가는 걸 보니 그저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 생긴 전망대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저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전시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의 전경을 촬영한 멋진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전망대에 전경 사진도 있네요. 이 전망대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이며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시에 조성된 목재 나선형 전망대를 벤치마킹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전망대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교 신도시와 광교 호수공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있는 경치입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는 사진이 나오겠죠?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전망대 옆에는 광교 푸른숲 도서관이 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트레킹을 하다가 이곳에서 잠시 책을 읽으며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밖으로 나가서 트레킹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면 이 트레킹 코스가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사이로 신기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곳은 광교 호수공원과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산책을 즐긴 뒤 함께 방문하는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럼 저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풀과 호수가 맞닿아 있던 둘레길을 벗어나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교 호수공원은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니 이곳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야경을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호수공원을 빠져나와 수원 컨벤션 센터 쪽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수원 컨벤션 센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에서 보였던 신기하게 생긴 건물도 근처에 있네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에서 약 5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바로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입니다. 밖에서 봤던 신기한 유리창 내부를 구경하려면 1층 정문 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 정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신기하게 생긴 유리창 안쪽으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의 시그니처 공간인 루프인데요. 이곳에서는 1451장의 삼각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따라 540m 길이의 루프를 걸으며 작품 같은 공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해 볼까요? 그저 쇼핑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백화점에 이런 멋있는 공간이 있다니 정말 구경할 맛이 나더군요. 다음 전시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7층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마지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으로 간 뒤 중앙 에스컬레이터를 활용해서 7층으로 가야 합니다. 7층 스포츠 골프 매장에 도착을 했다면 왼쪽 길을 따라 안쪽으로 쭉 들어간 뒤 바닥에 보이는 루프 표시를 따라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구 매장이 나오며 이곳 왼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곳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기하학적인 삼각유리창 옆에 가전제품들이 예쁘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놓여있는 카페를 지나 더 안쪽으로 올라가면 갤러리아 광교 루프의 하이라이트 코스가 나옵니다. 그곳은 바로 강화유리 통로인데요. 이곳은 옆 창문뿐만 아니라 바닥도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차들을 발밑에서 바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살짝 아찔한 느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 생긴 유리 구조물을 구경하느라 무서움을 느낄 새가 없더군요. 참 신기한 공간입니다.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갤러리아 광교 루프의 마지막 전시 공간인 월 데코입니다. 이곳에는 타일을 활용한 대형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며 안쪽에는 영화관 CGV가 있습니다. 이 월 데코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광교 도보 여행이 끝나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 신분당선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신분당선은 갤러리아 광교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와 롯데아울렛 쪽으로 쭉 직진해 주시면 이렇게 광교 중앙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광교 도보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도보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